패배한 경기 그나마 잘한 김민재, 나폴리의 리더의 면모를 갖췄다. 안녕하세요, 통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후토크, 나폴리 경기 후토크를 하고 나서 번거지 모자를 벗고 현지 반응하러 돌아왔습니다. 현지 반응도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네, 월드컵 기간 동안에 거의 잊고 살았는데 다시 프로축구의 계절이 돌아왔고 유럽 빅리그가 재개된 만큼 나폴리 소식은 제가 또 주로 아마 전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월드컵 이후에 리그 재개 이후 첫 경기, 나폴리의 첫 경기 상대는 인테르였고요. 인테르 밀란. 물론 나폴리가 지금까지 15경기 무패 행진으로 세리아 1위였기 때문에 나폴리가 무서운 상대는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테르 원정만큼의 얘기가 달랐습니다. 나폴리는 앞선 인테르 원정에서 3연패 중이었거든요. 이번에 졌어요. 그러면서 4연패가 되었습니다. 나폴리 입장에서는 인테르 원정, 산시로 혹은 주세페 메아짜라고 하는 밀라노의 인테르 밀란 홈경기장 원정만큼은 정말 가기 싫은 그런 구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나폴리 입장에서 0대1로 진 경기였고요. 이 경기에서 김민재는 어떤 경기를 했는가? 김민재 선수 경기력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다고 봐요. 수비적으로 아주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팀이 완전 털리려고 할 때 개인 수비력으로 틀어 막아주는 그런 김민재 독박 수비 몇 번 나왔고요. 일단 빌드업 상황, 또 이제 드리블로 직접 공을 몰고 올라가거나 패스를 하거나 패스도 근처에 있는 선수에게 주거나 반대쪽으로 길게 열어주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좋은 패스들이 나왔거든요. 김민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혼자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1인 3역 그런 김민재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팀이 이기지 못했고 실점을 해서 진 거니까 아무래도 수비수한테 그렇게 좋은 얘기는 해주기 힘들겠죠. 그래서 현지 매치들 보면 김민재한테 그나마 좋은 점수를 주되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고 그냥 중간 혹은 중간보다 약간 아래 이 정도 점수를 주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나폴리 팀 내에선 상위권이지만 나폴리가 전반적으로 다 낮기 때문에 그중에 상위권 이어봤자 잘해봐야 보통이다. 이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월드컵 전에 김민재 선수가 보통 6.5 받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그게 세리아에서 점수가 높은 센터백의 평균 점수 정도다. 그러니까 잘하면 6.5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진짜 완전 하드캐리 골 넣고 이래야 7이고 어지간하면 6.5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김민재가 주로 6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시작해 보죠.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소개해드리는 이탈리아 대표 일간지 중에 하나인 핑크페이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평점입니다.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했다에 해당하는 점수 6점을 받았습니다. 평가를 보죠. 루카쿠의 깊이 파고드는 움직임이 김민재에게 몇 번 문제를 야기했다. 김민재답게 해결할 때도 있었지만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런 점이 김민재를 리더로 만든다. 라는 평가였습니다. 자, 로멜로 루카쿠와 김민재가 주로 매치업이 된 경기였어요. 이쪽에서는 김민재가 막았다가 뚫렸다가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루카쿠를 잘 제어했고 교체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루카쿠가 엄청난 상황은 못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루카쿠의 월드컵에서부터의 부진이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김민재가 잘 막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쪽에서 바로 옆에서 라흐마니가 막았어야 했던 에딘 제코는 이제 득점을 하면서 결국 나폴리가 패배를 했습니다. 이 루카쿠와의 대결에 초점을 맞춘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것은 김민재답게 원래 김민재처럼 잘 막아냈다는 그런 대목들과 이런 점이 김민재를 리더로 만든다. 이런 표현은 김민재가 원래 나폴리의 리더라고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제타라는 신문은 이날 김민재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김민재가 원래 가장 믿음직한 수비수고 이 팀의 리더라고 원래 보고 있는 그런 점을 이 평가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팀 내 평가는 이날 왼쪽 수비수인 마티아스 올리베라가 거의 대부분의 매치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습니다. 6.5를 받았고요. 그 뒤로 6에 김민재 등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김민재의 파튼 센터백인 라흐마니는 5예요. 그리고 보시면 빅터 오시멘,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꼭 해결해줘야 하는 그런 공격진의 핵심 인물들도 5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공격진들이 부진하니까 결국에는 슛을 조금 더 많이 했지만 무득점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런 나폴리의 경기였던 겁니다. 자, 참고로 인테르 쪽에서는 제코와 더불어서 미드필더 니콜로 바렐라가 7.5로 최고 평점을 받았는데 납득이 가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렐라가 굉장히 잘했어요.
바렐라를 막느라 이제 김민재도 좀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중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서 활동하는 바렐라와는 자주 겹쳤어요. 그래서 바렐라와 직접 부딪히고 바렐라를 막기 위해서 김민재가 붙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 이 매체는 뭐 공신력은 좀 있지만 그 평가가 없고 딱 평점만 달랑 나오는 그런 매체죠. 보시면 김민재는 6점입니다. 역시나 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팀 내 최고예요, 이게. 이날 나폴리에서는 6.57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폴리 전반적인 경기력이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 이 매체의 관점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뭐 5.55 이렇게 있는데 역시나 이제 크바라첼리아가 여기서 이제 5라는 거. 크바라첼리아가 그 앞선 15경기 월드컵 전에 부패 행진 달릴 때 제 기억이 맞다면 16경기 중에서 약간 결정한 경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골 5도움으로 굉장히 높은 공격 포인트 생산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거의 한 게 없었다. 뭐 돌파를 좀 시도해서 흔들긴 했지만 마무리로 가는 결정적인 플레이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낮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눈에 띄는 것이 스팔레티인데 이 이탈리아 매체들은 감독한테도 평점을 매기죠. 스팔레티 감독이 또 나폴리 잘 나갈 때는 맨날 막 7, 7.5 이랬거든요. 와, 명장, 교체 다 적중 막 이런 좋은 평가가 많았는데 이날은 아무래도 팀이 좀 무기력하게 졌다 보니까 딱히 이제 변화를 주지 못하고 후반전 반전을 이끌어내지 못한 스팔레티도 주로 5.5나 5 같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경기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는 승자팀인 인테르에도 경기 MVP 제코를 비롯해서 최고점이 7점에 불과한 그렇게 높지 않은 점수를 줬어요. 빅매치 강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선수가 기껏해야 겨우 7점이다? 그 정도로 치열한 경기였다. 압도적으로 한 명이 잘한 선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저희가 또 자주 소개해드리는 매체죠. 역시 김민재의 6점입니다. 또 김민재의 평가 읽어볼까요? 공을 갖고 있을 때 실수가 몇 번 있었다. 루카쿠의 공격에 대응했다. 라흐마니보다는 나았다. 뭐 전반적으로 6이니까 보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이야기한 거지 김민재를 아주 혹평했다라고 보실 수는 없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공을 갖고 있을 때 실수가 있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긴 해요. 솔직히 좀 김민재가 빌더 면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지고 잘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수비면에서 오히려 몇 번 뚫린 상황들이 있었지 빌드면에서의 문제는 별로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뭐 롤스포르트에서 이걸 집필한 기자는 당연히 저랑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참고로 이날 김민재 패스 성공률은 90%, 성공한 패스의 횟수는 79회로 팀 내 최다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미드필더 로보트카가 최다 패스를 기록하는데 로보트카가 이날 그렇게 좋은 경기력이 아니어서 교체됐거든요. 그래서 로보트카보다는 김민재 패스가 더 많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로보트카 또 아마 지엘린스키, 안기사 세 미드필더가 모두 교체됐는데 그 말은 중원에서 빌드업이 잘 안 됐다. 그만큼 김민재에게 걸린 빌드업 부담이 컸다라는 뜻도 되는 그런 경기였겠습니다. 여기 역시 김민재가 팀 내 최고점입니다. 겨우 6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밑에 뭐 5.5, 5 이렇게 있고요. 라흐만이 여기서도 5입니다. 다음 꼬리엘의 델라세라. 좀 하늘색 상징색으로 우리한테 좀 친숙한 그런 매체인데 이 매체는 김민재에게 6점 줬습니다. 이것도 팀 내 최고점이에요. 자, 확실하지 않은 건 번역하지 않는 쪽으로 늘 방침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탈리아어를 아주 깊이 아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좀 넘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루카쿠가 메레트와 1대1 기회를 잡으려 할 때 저지했다라는 상황 설명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경기 굉장히 극초반이죠. 3분인가? 루카쿠가 수비 배우로 빠져들면서 침투 패스를 받아서 알렉스 메레트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김민재가 달라붙어서 재빨리 막아내는 그런 호수비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김민재에게 6, 그리고 디루렌초, 크바라첼리아, 스팔레티 등이 5.5였고요. 로버트카 오시면은 5였고 라흐마니는 무려 4.5. 정말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코를 한번 못 막았다고 해서 실점 장면에서 겨우 공격수 한번 놓쳤다고 해서 4.5는 너무 가혹한 것 같고 그 외에도 이런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봤어요. 김민재의 평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가혹한지 한번 읽어봤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팔레티가 더 잘못이다. 그러면서 부상으로 오래 쉰 선수는 복귀에도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제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라고 감독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는 크게 얘기를 안 했지만 가제타에서도 나폴리의 최하 평점이면서 최악의 선수를 따로 뽑는데 라흐마니가 뽑혔거든요. 라흐마니가 확실히 정성적인 경기 감각이 아니었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경기였고
사실은 라흐마니가 부상에서 돌아온 지는 좀 됐어요. 그래서 그 월드컵 기간 동안 이 선수는 코소보 국적이라서 월드컵 못 나갔기 때문에 나폴리 소속으로 이제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나 뭐 이런 컨디션 괜찮다고 봐야 되는데 경기 감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를 앞두고 그 유소년 팀 혹은 뭐 이제 2군 팀에서 계속 연습 경기를 하면서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라흐마니가 많이 부진했고 그만큼의 짐을 김민재가 더 치고 경기해야 하는 그런 양상이 되고 말았죠. 자, 마지막으로 지역직 칼초나폴리 24입니다. 김민재에게 5.5, 여기는 팀 내 최고가 아니네요. 5.5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위치, 컨디션, 역할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루카쿠와 다르미안에게는 재빨리 붙었는데 잠시 후 슬라이딩을 했다가 인테르에 기회를 주기도 했다. 기대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가 뭔가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원래는 잘했는데 이날은 부진했다라는 시각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수비 장면도 있었지만 슬라이딩을 했다가 인테르에 기회를 내줬다. 이거 되게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르에 스루 패스가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못 막을 위치에 잘못 있으니까 그 슬라이딩 태클을 통한 커트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자기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을 좀 지적한 것 같고, 근데 슬라이딩이 문제는 아니죠. 이미 김민재는 슬라이딩을 안 해도 자기 뒤로 공이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에서 이제 김민재가 제자리에 있지 못할 때 인테르가 침투 패스를 한 게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약간 좀 임팩트가 있는 수비 실패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좀 낮은 평가를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이탈리아 매체들은 수비수가 아무리 이런 빌드업이나 전반적인 기여도가 높아도 그 실점 상황이나 좀 위험한 수비 실패 상황에서 몇 번 눈에 띄면은 평점을 확 깎습니다. 아마 세르히오 라모스가 이탈리아에서 쭉 뛰었으면은 엄청 평가절하 당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축구가 많이 변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이탈리아도 요즘에는 뭐 토탈 풋볼 비슷한 걸 많이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의 관점이라는 게 있고, 그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관점을 또 현장에서 지도자들은 바뀌더라도 기자들은 더 오래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탈리아는 쉽게 말하면 좀 깐나바로류, 네스타류의 수비수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스타도 말디니도 다 빌드업 능력이 있고 공격 능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별로 안 발휘하고 수비에 집중하고 안정감에 좀 집중하는 그런 수비수들을 더 좋아하고, 약간 라모스처럼 비중을 좀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팀에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센터백은 좀 덜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평가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점 받은 선수가 메레트, 올리베라, 은돈벨레 등이 있었고요. 은돈벨레 6입니다. 이날은 좀 일찍 교체 투입돼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끝난 다음에는 스팔레티 감독한테 한 소리 들었지만, 그 다음에 김민재 등이 5.5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폴리 6.3명이고 나머지 중 최고가 5.5였다는 걸 감안하면 김민재가 뭐 팀 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물론 나폴리 전체가 나빴기 때문에 김민재 점수도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재가 그러니까 팀 전체가 부진했을 때 그 팀에서 중간 정도 혹은 뭐 중간보다 조금 위? 이 정도한 선수가 받는 게 5.5에서 6이에요. 이탈리아식으로는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보다 평점이 전반적으로 짜거든요. 그래서 5.5, 6이라고 해서 뭐 크게 부진했다라는 평가는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김민재가 월드컵 이후 첫 경기를 치렀고요. 뭐 현지 반응은 그렇게 뭐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그건 팀 패배와 팀 부진 때문이고, 김민재 본인의 컨디션은 다행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오히려 라흐마니의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놈의 김민재 혹사 모드가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스팔레티 감독이 이 김민재라는 선수가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버리면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걸 알면서도 웃자노 이러면서 또 매 경기에 써버릴 수 있다는 게 좀 불안하거든요. 라흐마니 선수가 빨리 컨디션을 찾아서 김민재도 몇 경기 한 번씩은 쉬어가면서 그렇게 시즌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뭐 김민재가 다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팀의 우승이겠죠. 김민재 선수는 이날 치긴 했지만 여전히 나폴리는 1위를 달리고 있고 빅리그 진출 첫 시즌에 우승을 차지할 그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선 연패에 빠지지 않고 또 승리 가도에 들어서기를 기대하면서 현지 반응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